일본에서는 지난 한 주에만 283만 명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 걸로 보인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37만 명을 넘어 역대 매년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독감. 올해는 이 독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름부터 확산된 독감이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독감으로 인해 학교의 학생들은 크고 작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비단 학생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코로나 종식 선언 후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요. 종식 선언의 기쁨도 잠시, 유행성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공공기관 기능의 저하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알아보기 위해 분당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독감 전에는 홀에도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주셨고 항상 꾸준했는데 독감 후에는 매장 분위기는 많이 침체됐었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전국 가게 평균 매출은 4,708만원에서 4,454만원으로 254만원 감소하였으며 외식업과 서비스업도 코로나19 이후 평균 매출액이 각각 1,401만원, 511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독감은 왜 위험한 걸까요?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은 15.7%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산율은 0.78명으로 소아인구가 점점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독감은 인구 감소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 요소입니다. 소아노인은 독감을 통해 쉽게 합병증을 앓게 되며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크게 봐서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방 접종을 이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위생이 철저하지 않아서,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일반 사회적인 접촉이 줄기 때문에 면역력 형성이 좀 덜 돼가지고 그런 독감도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독감은 접촉과 비말을 통해 높은 전염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활동량이 많은 청년층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청년층의 예방접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년들의 생각을 물어보았습니다. 예방접종한다고 해서 딱히 효과를 본 것도 아니었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딱히 문제 생긴 것도 없었고, 굳이 또 독감제 또 맞고 또 일주일 아파하고 그러는 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코로나 백신 이후로 또 접종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어서 그 이후에 맞는 예방주사들은 좀. 독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산율을 보이는데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의 수가 약 32.1명으로 10월 초 조사한 자료인 약 14.6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그 예방 접종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 또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규칙적인 식사라든가 운동, 또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또한 적절한 체온 유지하는 이런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발효식품이라든가 마늘, 잘 아시는 것 같이 이제 녹황 채소 이런 것이 이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걸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양제로 우리가 많이 드시는데 멀티비타민, 요즘 활성 비타민이 많이 나오죠. 그런 걸 기본으로 하시면서 비타민 C라든가 비타민 D, 오메가3, 또 유산균, 또 아연 등 이런 걸 골고루 이렇게 섭취하시면 저항력이 높여져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와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까지라고 하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얼른 접종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름부터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독감. 예방 방법을 통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키는 사회 모두가 만들어 갑시다.